먼저 1권에서 25쪽에 25쪽 보면 여기 진짜 대부분 다 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 역할 방출을 외울 때 대부분 다 그렇게 외우시긴 하지만 저는 이제 다들 똑같이 대장, 교감, 방지. 그래서 학교의 대장이 교감이 되는 걸 방지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역할 방출에 대해서 외웠습니다. 이렇게 하나 했고, 그다음에 31쪽에서 31쪽 이것도 다 대부분 다 외우시는 것처럼 이제 저는 긍정적 상호울전, 대면적 상호작용, 그다음에 개별책무서, 사회적 기술, 집단과정 앞글자를 떠서 긍대, 개, 집사로 외웠어요. 앞글자만 따면 아시다시피 그냥 긍대, 개집사라고 외웠습니다. 원래 예전에 긍대, 동동, 개집사 이거 외웠었는데 두 개를 찬쌤이 작년에 빼라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이 5글자만 외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67쪽 보면 이것도 그냥 이제 앞에 글자를 딴 건데도 외워져서 어, 67쪽. 네, 이거 별거 아니긴 한데 이 교수 방법의 수정에서 그냥 활전자 이렇게 해서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외웠습니다. 활전자로 외웠습니다. 교수 방법은 활전자로 해서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131쪽인데요. 진단평가인데 131쪽. 이 주간 이제 비교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준 참조 검사랑 중거 참조 검사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외워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준 참조 검사랑 중거 참조 검사를 비교하는 거일 때 이 기준을 알아두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관 그다음에 동기 유발, 비교 대상, 제공하는 정보 이용, 이제 이용도, 내용, 난이도 이렇게 해서 앞글자를 어떻게 따면 좀 외우기 쉬울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내 제비 난동이 일어났다 라고 외웠습니다. 그래서 교는 교육관, 그다음에 내는 이제 내용 범위, 제는 제공하는 정보, 비는 이제 비교 대상, 그다음에 나는 난이도, 그다음에 동은 이제 동기 유발, 그리고 이는 이용도 이렇게 해서 이 7가지 글자로 이제 외웠습니다. 그리고 140쪽에 CRCBA 단계인데요. CRCBA 단계를 측정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이제 5가지 단계가 있는데 저는 이제 측목, 문, 수, 검, 자라고 해서 측면의 목을 문, 수, 검, 자라고 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과서 위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교재 서브나 이제 위에다가 이렇게 찍었는데요. 점을 찍은 이유는 이 특정 단어가 뭔지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고, 그다음에 이렇게 줄을 그은 거는 이 같은 이제 문항이다라는 생각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측정화 기술 확인하기 위해서 측 찍고, 그다음에 목표 설정하기에 목, 그다음에 문항 제작에서 문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행기준 결정하기, 그다음에 검자, 그래서 검사 실시하기, 자료 해석하기 이렇게 해서 외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43쪽인데 이거는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정말 그냥 네, 이거는 뭐 저도 잘 안 외워지긴 했는데 측정화 기술의 그다음에 검사지, 제작, 그리고 이제 실시 횟수에서 실수, 그다음에 기초선 점수에서 기점으로, 그다음에 목적 설정에서 그다음에 표적선 설정하기, 그다음에 자수해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를 두 문자로 따면은 이제 기지, 제작, 기지 제작, 실수, 기점으로 목표 자수해 이렇게 그냥 외웠습니다. 목표 자수해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기지 제작 실수 기점 목표로 자수해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외웠습니다. 혹시나 안 외워지시면 그냥 넘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선생님이 매년 얘기하셨던 부분이라서 어찌됐든 이렇게 꾸역꾸역 외워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외웠습니다. 제가 중등이라서 가족 지원은 딱히 뭐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3쪽의 전환인데요. 전환에서 협의 모형이랑 이제 포괄 모형으로 나눠지는데 이거를 외우기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지금 협의 모형이랑 포괄 모형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협의 모형과 포괄 모형으로 나눠지는데 이제 협의 모형은 누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통점이 W 계열로 시작되는 사람들이 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윌이랑 위만이 나오기 때문에 W 계열을 외웠고, 포괄 모형은 치킨 브랜드인 이제 BHC로 외웠어요. 그래서 브로릴이나 그다음에 할콘, 그다음에 클락 이렇게 해서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맞는지 정확한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우리나라 다리의 오래된 다리들은 거의 일제시대에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제 윌의 다리 모형이라고 하니까 일제지로 외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다리는 일제지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외웠습니다. 그리고 189쪽에 이제 그 행동계획 여기에 궁극적으로 뭐에 주는 계획을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흥미, 선호도, 강점, 요구로 외워서 이제 흥선의 강요로 외웠거든요. 네, 강요. 네, 이렇게 해서 개별화된, 아니면 뭐 흥선대원군이 뭐 요강을 썼다, 요강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요강 썼다 아니면 강요라고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외웠고요. 그 다음에 이거 좀 이해도 안 되고 더러울 수도 있고 그런데요. 211쪽에 자연적 지원의 7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211쪽. 여기서도 이제 두 문자를 이거를 다 외우라고 했었어요. 한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근데 그래서 조직의 지원에서 그다음에 물리적 지원, 사회적 지원, 훈련 지원, 훈련의 지원에서 훈련, 그리고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에서 사서, 그다음에 지역사회 지원, 그다음에 개가라고 외웠습니다. 이거를 두 문자로 땄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땄냐면요. 조진의 개가 훈련받아서 서서 싸진데 사서 물사로 외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거랑 다 따져주면 이제 다 나올 겁니다. 조직적 지원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장뜨법을 할까 하는데요. 네, 장뜨법에서 보조인력, 그러니까 이제 지원인력으로 바뀌었죠. 보조인력의 역할이 뭘까 했을 때 뭐 다들 이제 뭐 암기하고 계시겠지만 교사의 지시에 따라 뭘 하는지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교수학습 활동 지원, 교수학습 활동, 그다음에 이제 신변 처리. 이 법에는 이렇게 써 있거든요. 신변 처리, 그다음에 급식, 교내외 활동, 그다음에 등하교. 이렇게 이제 돼 있었는데 이거 도대체 이거 뭐 상상을 해서 막 했는데도 기억이 잘 안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순서를 어떻게 하면 좀 잘 외울까 하다가 이 급식이 급식이 2글자, 등하교가 3글자, 그 다음에 신변처리 4글자, 그 다음에 교내활동 5글자, 그 다음에 교수학습 활동 6글자. 그래서 2부터 시작해서 6개가 나오게끔 이제 외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좀 외우기가 쉽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네. 클리어. 네. 그리고 여기 펜이 있었구나. 네. 그리고 장특법에서 의사소통 장애 외울 때는 뭐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뭐 현저히 부족하여 현저히 부족한 사람 이러고 조음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뭐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그다음에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어려운 사람, 그다음에 기능적 음성 장애. 기능적 음성 장애가 있어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어떻게 땄냐면요. 형광펜이 나와. 수표에 여기 빠졌죠. 인지 능력. 네. 수표의 인지 능력 좋음. 그다음에 말 기능 적음 이렇게 외웠어요. 수표의 인지 기능 좋음, 말 기능 적음 이렇게 외워가지고 그냥 이 4글자를 저는 이렇게 하니까 외우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의사소통 다 외우셨겠지만 못 외우셨으면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236쪽 236쪽에서 웹 접근성 지침을 외우라고 했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저처럼 못 외우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인식의 용이성, 운영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경고성에 인식의 용이성에 그다음에 견고로 해서 외웠는데요. 이거 어떻게 외웠냐면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인 문재인은 이가 견고하다 이렇게 배웠어요. 문재인은 이가 견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건데 여기 이제 하위 지침들을 이제 제가 물론 못하고 이제 아는 선생님이 같이 공부하시는 선생님이 해주신 건데 이제 대체 텍스트, 멀티미디어 대체 콘텐츠 명료성에서 대멀명을 앞글자로 떼놓고 이제 여기에 스토리를 넣으셨어요. 그래서 대머리는 멀리서도 명료하다 이런 식으로 외워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네, 자, 입력장치 접근성과 그다음에 충분한 시간 제공, 광감이성, 발작 예방, 그리고 네, 쉬운 내비게이션에서 네, 입춘 강시인데요. 제가 지금 하다가 지금 너무 지금 현타 와가지고 이걸 꼭 굳이 이렇게 알려줘야 되나? 나는 너무 설명을 자주 네, 하는 게 너무 웃기네요. 네, 자, 입춘 강시. 네, 그래서 봄에 강시가 나타났다. 그래서 입춘에 강시가 나타났다. 그래서 입춘 강시로 외웠습니다. 정말 네,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도 말 안 하는 걸 이런 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웃기네요. 자, 그리고 가에 콘입 그래가지고 네, 입가에 콘칩이 묻었다. 이렇게 가에 콘입으로 외웠습니다. 나머지 이 두 개는 외우지 말라고 그러셔가지고 두 문자는 따로 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참 저도 하면서 현타가 오는 것 같은데 자. 248쪽인데요. 네, 이거 한번 따고 욕 엄청 먹었는데, 네, 네. 이것도 일단은 외워야 된다고 이제 한서 쌤이 외우는 방법을 찝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긴 했는데 그렇죠, 하긴 했는데, 자, 이 표상 제공, 다양한 방식 표상 방식 제공, 이제 다양한 방식의 행동 표현 수단 제공, 그다음에 네, 학습 참여 제공 이렇게 이 특징적인 거를 먼저 따놓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인지 방법의 다양성, 언어 수식 기호와 다양한 선택, 그다음에 이라고 하고 이 학습 전략적 학습 네 자를 뭐 이제 외워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추가로 한 거였어서 이거는 학습 자원이 풍부하고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학습자에서 학습 자원이 풍부하고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학습자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다 조화를 외웠냐면요. 네. 학지사 다니는 이제 표상이 아버지 이름이 이인원씨다. 네, 이인원. 이제 학습 자원이 풍부하고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학습자, 그다음에 다양한 방식의 표상 제공, 그래서 아버지 표상 이인원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어머니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여기 행가 이제 신체적 표현 방식에 따른 다양한 선택 제공에서 신, 그다음에 표현과 의사 통해서 표, 그다음에 자, 그리고 전략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전과 목. 이래서 전남 목포 출신의 이제 아버지 나왔으니까 네, 행표 엄마, 신표 자식. 네, 저도 자신이 없는 분 너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학참이랑 그다음에 흥미를 돋구는 다양한 선택적으로 그다음에 지속적인 노력과 끈기에서 그다음에 자만 쓰면은 저는 잘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자는까지 넣었거든요. 그리고 목적 의식과 학습 동기, 목동 이렇게 외워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외웠냐면요. 여기 네. 학습 참여할 때는 흥진호 끈자능 이렇게 외웠어요. 네, 이게 흥 여기 떼우고 그다음에 진호 끈자능 이렇게 이제 좀 약간 오타쿠스럽게 좀 외웠는데 학습자 할 때는 흥진호 끈자능. 근데 흥진호가 뭐냐면 이제 저희 빈진호 있잖아요. 흥이 많은 빈진호라고 해서 근데 빈진호 출신이 목동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동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외웠습니다. 네, 그냥 일단 합격하면 되니까 무조건 이제 말도 안 되는 걸로 다 이제 연결을 했었고요. 그리고
254쪽에서 네, 이거를 외우라고 했는데 예전에 제가 처음 저도 좀 오래 공부하다 보니까 이 용어가 이제 강사님들마다 다 다르고 책마다 다 다른데 제가 외웠던 건 처음에 어떻게 외웠었냐면 이제 공평한 사용, 사용사의 융통성, 그다음에 단순하고 직관적 사용, 그다음에 뭐 지각할 수 있는 정보. 네, 그리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어떻게 외웠냐면 공사, 단지, 오류, 이제 이거는 낮은 신체적 뭐 접근, 이게 낮은 신체적 노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낮접. 그래서 공사단지의 오류가 낮접 이렇게 되었거든요. 공사단지, 오류, 낮접. 이거 두 개 상관없을 것 같은데 한 선생님이 나중에 설명해 주실 수 있겠지만 아무튼 보편적 교육 이제 설계 UDL 원칙에서는 공사단지, 오류, 낮접 이렇게 되거든요. 공사단지의 오류, 낮접. 근데 여기에 UDE로 보편적 교육 설계를 하면 여기 거기에 이제 학습 분위기랑 학습 공동체랑 교수 분위기가 포함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의 공사단지에 오류 낮접 이렇게 외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58쪽인데요. 258쪽에서 이제 CAI 보조 수업 유형을 외워야 되는데 여기에서 다 뭐 어떻게 외우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 한번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더럽고 막 이제 욕 같은 거 뭐 이런 거 외우면 금방 이제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복 연습형, 개인 교수형에서 그다음에 개인 교수,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그다음에 게임에서 게임, 그다음에 그다음에 파일 이렇게 반복 연습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외웠냐면요. 시뮬레이션이랑 발견학습을 합치면 욕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형, 발견학습형, 그다음에 게임형, 게임 하는데 반복 연습, 문제 해결형, 반문 하지 말고 교수님한테 가. 개인 교수형. 이렇게 해서 교수님한테 자료 제시. 이게 여기 지금 추가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료 제시형이 추가로 되어 있어가지고 억지로 넣은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형, 발견학습형, 이제 게임형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문자로 따서 한번 외우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잊혀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뭐 아직 안 외우신 분들은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89쪽인데 이거는 정말 이제 별거는 없긴 한데 이 억양이 좀 독특한 것들도 이제 뭔가 귀에 맴돌아서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앞 글자 따서 일단 보조고형 사전 모델 때 강조점 해서 협력적 팀 접근, 다양한 맥락, 그다음에 학생 개인에 대한 평가, 개인과 공학의 조화, 그다음에 지속적인 사적 이라서 협다 그냥 앞 글자 땄어요. 깨지 이렇게 했어요. 협다 학깨지. 협다 학깨지 이러니까 뭔가 독특해서 외우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 안 나온다고 한 선생님이 아마 계속 강조하실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두 문자로 따놓은 게 있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295쪽에 이제 처음 한 선생님이 저한테 두 문자 말씀하셨던 건데 295쪽. 이 주요 요소를 이제 시험 한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시험 앞두고 한 선생님이 카톡으로 이거 빨리 두 문자 따봐 이렇게 해가지고 땄는데 이거를 외우시라고 하셨는데 작년에도 이거 외우라고 했던 것 같은데 올해도 외우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외웠냐면요.
네, 미리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생태학적 조건의 진, 그다음에 맛, 투명 조건, 예방 조건, 삶의, 그다음에 종합적 접근, 팀 접근, 상을 존중한 접근. 근데 그래서 이 앞 글자를 따서 이제 뭘 해야 될까 해서 막 조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부산에 이제 태종대라는 데가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삶의 진 팀은 태종대 부산이니까 맞제 이렇게 이제 외웠거든요. 근데 한쌤한테 이거 알려줬는데 한쌤이 워낙에 이제 좀 약간 상남자라서 이거를 안 이제 억양을 해야 좀 기억에 남는데 그냥 이렇게 막 그때 말씀하셨던 재미없게 말씀하셔가지고 할 때는 삶의 진 팀은 태종대 맞제 이렇게 이제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해주셔가지고 아무튼 네, 저는 이렇게 해서 외워서 주요 요소를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304쪽 인데 이거는 시스템이 체계라고도 써는 책이 있어가지고 네 이거는 체계의 체, 그다음에 자료의 자, 실제 실, 그다음에 성과의 성. 이래서 네, 성실 자체다라고 네, 이렇게 외우는 네 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3쪽에 중등은 해당이 없다고 하는데 예전에 저는 이걸로 외워가지고 여기 이제 메이거의 목표 진술 방식을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도착점 행동의 도, 그다음에 그 상황에 나타나는 상황이나 조건에서 상, 그다음에 수락 기준이 명시되는 데서 수. 그래서 뭐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상수도로 외웠어요. 네, 상수도, 상황, 수락 기준, 도착점 행동. 이건 나중에 현장에서 뭐 IP라든지 교육 메모 찔 때도 이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네, 342쪽에 네. 이건데 행동 특성 중심 관찰 기록에서 이거를 이제 각각을 외워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행동 결과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외울 수 있는데 이 행동 특성 중심 관찰이 워낙 많아가지고 네, 빈 지속 시간 관찰 기록, 지연 시간 관찰 기록, 반기의 관찰 기록, 이제 기준치 도약 관찰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빈진호라고 외우시는 선생님도 있고 저는 이제 네, 뭔가 달라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빈 기지에 반지가 있다. 네, 비어있는 기지, 빈 기지, 반지로 외웠습니다. 그래서 빈 기지, 반지 이렇게 외웠습니다. 네, 어차피 이거는 뭐 순서가 상관없이 종류만 외우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외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60쪽인데요. 360쪽에 행동 선행 사건 중재에서 관심이랑 이런 거 다 외워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나머지들은 그냥 외우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거는 이제 관심 끌기 같은 경우는 성인의 관심과 시간 계획, 그 다음에 또래 관심과 시간 계획, 이렇게 따로 외우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래서 얘네들이 자꾸 관심을 끄니까 성가시게 한다. 그래서 성가시게 하네. 그래서 성인의 관심, 시간 계획. 그 다음에 또 가시게? 이렇게 해서 또래의 관심과 시간 계획. 그냥 억지로 이렇게 해서 외웠습니다. 성가시다. 이러고 해서 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냥 금미전으로 외우시면 좀 뭔가 억양이 독특해서 외우기가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미전. 그래서 근접성 증진, 미리 알려준 금미전으로 외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집단 강화 384쪽인데요. 이게 지금 북한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북한에도 이렇게 뭐 5가구가 한 이제 공동의 책임을 진다 뭐 이런 식으로 있는라고 생각했는데
이 순서를 외우기 위해서 종속적 집단 강화, 독립적 집단 강화, 상호 월전적 집단 강화, 그래서 다 외워야 된다라는 생각해서 이 집단 강화를 일제시대라고 생각했어요. 집단 강화를 좋아하는 독종상 이렇게 외웠습니다. 독종상. 집단 강화를 좋아하는 독종상 뭐 이렇게 해서 외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414쪽에 모델의 조건, 좋은 모델의 조건이 있는데요. 네, 여기서 모델의 최적의 조건. 그래서 관찰자 모델의 연령과 특성의 유사성의 유, 그리고 문제의 공유성의 공, 그다음에 능력의 우월성의 우 해서 네, 오른쪽 공유, 우공유로 외웠습니다. 네, 공유가 있으면 좀 모델 있지 않나라는 생각해서 우공유라고 해서 외웠습니다. 그리고 425쪽에 차별 강화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DRA가 대체행동 차별 강화고 DRI가 상반행동 차별 강화잖아요. 그래서 여기 둘 다 똑같이 표적선 제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를 제거해라 라고 외웠습니다. 상대 제거. 그래서 목적 외울 때 상대 제거로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좀 외우기가 좀 쉽더라고요. 그리고 439쪽인데요. 이것도 좀 저는 외웠는데 좀 알려주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가르치기, 자극 일반화 전략 중에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가르치기, 그다음에 하루 일과 속에서 가르치기, 그다음 훈련 상황을 일반화가 일어나는 상황과 비슷하게 조성하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 이용하기, 그다음에 광범위한 관련 자극 통합하기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플러스에서 과잉 일반화가 있는데 이게 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일부러 빼셨을 것 같아요. 네, 과잉 일반화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예전에 저 공부할 때는 있었는데 지금 왜 빼셨는지는 나중에 한번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과잉 자극 일반화다. 과잉 자극 일반화. 그래서 자, 과자라고 해서 이제 앞 글자를 다 따고 조합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 그냥 하루 일과 속에서 하루 일과 속에서 여자가 일반화하는 상황에 과자를 일반화하는 상황에서 과자를 광범위하게 과자를 관자라고 통합하기. 이거 너무 길어가지고 잘 이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그냥 이거는 저는 이제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뭐 안 오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충분한 예로 훈련하기랑 이제 다양한 반응 수용하기 그래서 충다반수로 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지 같은 경우도 그다음에 분, 그다음에 유자라고 해서 앞 글자를 이렇게 따다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유지할 때는 유학간 과자분 이러고 이제 앞 글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학간 과자분으로 외웠습니다.
그리고 네. 467쪽에서 한솔쌤이 그 중다 기초선 설계에서 467쪽 중다 기초선 설계에서 뭐 키워드를 알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딴 건데 467쪽 네 중다 기초선 설계 정의에서 이 중다랑 그다음에 중다 기초선 설계 저는 그때 한솔쌤이 순차적이라는 게 키워드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중다 기초선은 차로 키워드를 잡아서 이제 차 다자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차 다 다도 할 때 그 차 마시는 그 다가 이거라고 해서 순차적으로 할 때 이제 중다기초선 설계는 다고 그래서 차 순차적으로 한다라고였고요. 그다음에 교대중재 설계는 한수쌤이 순환적이라는 게 키워드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환에 꽂혀서 교대역이 환승역이다. 그리고 그리고 교대는 순환역이다. 뭐 이렇게 해서 외웠거든요. 그리고 조건변경 설계 이 세 가지를 한수쌤이 키워드를 알려줘서 조건변경 설계는 순서적이 이제 키워드라고 지금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순서적으로 했는데 예전에 서울시장이 뭐 기억하시는 분들이 뭐 나이 많으시는 분일 수 있는데 아무튼 이제 조건변경에서는 이제 순서적이다 해서 조순 서울시장이라고 있었거든요. 눈썹 하얀신 분이 계셨는데 아무튼 조순 시장에서 조순 이래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한 번에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거변계 설계인데 475쪽인데요. 이것도 외우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거의 비슷하더라고. 하의 중재 상황의 수, 하의 중재 상황의 길에서 상황의 수, 하상수와 하상길 형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종기, 크기, 종수, 방향 이렇게 외웠습니다. 하상수, 하상길의 종기, 크기, 종수, 방향 이렇게 해서 외웠습니다. 그리고 498조 490에서 사회적 타당도의 이 네 가지를 이제 외워야 된다고 정의 이제 외워야 된다고 해가지고 효과성, 만족성, 중요성, 적절성 해서 효만 적중으로 앞글자 따서 외웠습니다.